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와우, 오늘도 놀라지 않으셨나요? 시장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그리고 어설프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거꾸로 타기 딱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1.6% 급등하면서 2472포인트 1.6% 급등 마감했어요. 물론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은 보여줬습니다. 0.27% 상승하면서 나름 약한 흐름을 좀 보였죠. 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시장은 추세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구간 제가 말씀드렸었던 상승 추세의 중간에 아직 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쁠 거 없는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나씩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보죠. 미국 증시 다우지수 보합, S&P 약보합, 나스닥 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 하락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였어요. 미국 시장.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는 0.37% 하락 출발했는데 거기서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끌어올리면서 하루 종일 끌어올렸어요. 그 흐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조금 하락하는 듯 하다가 하루 종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만. 그리고 선물에서 3천억 정도, 장중에는 5천억 정도 매수했었는데 줄인 건 당연하고요. 이 정도의 마감. 외국인이 매수 주체였고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형주가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준 이유는 애플이 좀 생산이 좀 늦춰지면서 줄어들 거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IT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좋을 거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정이 나왔을 텐데 상승을 넓혀갔어. 외국인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서 매수했을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잠깐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 이거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다 라는 얘기를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어제예요. 어제고 오늘은 그 부분이 대부분 소화가 된 거고요. 오늘 그 관련주들은 아침에 조금 강세를 이루다가 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샀고 거래소를 왜 샀고 코스닥은 오히려 매도했을까?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샀으니까 환율이 안정화됐을까? 환율이 떨어져서 안정화가 됐으니까 외국인이 매수했을까? 두 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일단 환율이 안정화가 됐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1조 매수를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9천억 넘게, 특히나 비차익에서 9,400억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대부분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차익은 뭐냐? 프로그램에서 선물과 연관 없이 그냥 매수한 거예요. 즉 펀드에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이탈 자금 있지 않습니까? 탈중국 자금이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거의 1조 5천억 매수가 들어왔죠. 이것이 탈중국 자금의 유입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MSCI 리밸런싱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월말 윈도우 드레싱, 글쎄요. 이 MSCI 리밸런싱이 오늘 이제 시작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윈도우 드레싱과 함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가진 종목들 조금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윈도우, 백화점에 보면 윈도우 옷을 갖다가 마네킹에다 입힌 거 있잖아요. 그걸 새롭게 갈아 입힌다고요. 그런 것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요. 펀드 내 종목들을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게 하고 버릴 종목 버리고 해가지고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요. 그런데 11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와. 이것도 약간 아리까리한데요. 근데 12월 달에 북클로징이 있거든요. 펀드를 딱 여기서 마무리, 우리 매매 이제 끝하고 휴가 갈래, 연말 휴가. 외국인들은 이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중국 자금, 이탈 자금 유입,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 MSCI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 변동성에 따라서 윈도우 드레싱이 오늘 있을 수 있다. 북클로징을 앞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뭐 시중에 놔두는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 그걸로 인해서 1조를 매수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갖다 붙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가 왜 들어왔을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2400선, 즉 2420포인트 이하는 매수 권역으로 2400선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 관점이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다 꺾여졌는데 다시 2400선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갑니다. 여기가 매수 기회였고 매수 자리였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대로 치솟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점, 이런 경우요, 그 다음날 조정이 조금 들어와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컸던 거고요. 중국 자금 이탈 유입이었으면 추가적으로 더 쫙 올려붙이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내일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키우세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관에도 있었고 주식을 오랜 기간 실전에서도 경험을 했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운용을 했었던 까닭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차익 매수라고 그랬죠, 제가 수급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 보시죠. 지수가 1.6% 상승했죠, 코스피.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9개, 20개 종목인데요. 한 종목 셀트리온, 현대차 보합, 셀트리온 하락, 포스코 케미칼,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2% 내외의 상승을 이루었어요. 이걸 바스켓 매매라고 하거든요. 바스켓 매매. 즉 펀드에서요, 아주 조그만 펀드에서도 최소한 한 번에 매매할 때요 4, 50개를 매매를 하고요. 매수 매도를 하고요. 많게는 200개 종목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개 종목을 통으로 매매를 해요. 더군다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부분 매수를 하고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2.6% 상승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3.5% 상승했고 SK하이닉스 1.5% 상승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코스닥 약세가 이해가 된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어제 조금 상승했고 오늘 2.6% 상승하면서 다시 전 고점대 가까이 가죠. 이 부분 우리나라 시장이 가니까 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 시황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이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고정거래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그닥 좋지는 않아요. 내년 하반기에 턴할지 아니면 중반기에 뭐 2분기에 저점을 찍고 턴 가능성을 보여줄지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 보시면은요. 1.5% 상승했죠. 지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이러한 부분 생각하면 반도체 시황 그닥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핸드셋 뭐 다른 사업 분야가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과 연계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땡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3.5% 상승했는데 오늘 뭐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뉴스라든가 아니면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주도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쪽으로 좀 아직까지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수가 방향을 턴하는 흐름 안에서 가장 늦게 올라왔는데 가장 많이 갔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2차 전지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시장의 변동 요인 안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요. 각 업종별로 보면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지수 끌을 때는 금융주도 무시 못한다 그랬죠. 우리 금융지주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었던 금융주에서 은행주 오늘 2.7% 상승을 해요.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1.7%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을 합니다. 하나금융 1.8% 상승하면서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죠. 신한지주 2% 상승하면서 가장 느리기는 하지만 테마를 이루면서 업종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었던 부분. 연말입니다. 배당 시장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예대차 마진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금리 상승 아직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일단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지주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KB금융이나 아니면 하나금융 이 세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면 어떨까라는 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시황 안에서 업종 대표주 안에서 현대중공업이 3.95%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수주가 약간 들리는 소식은 덜한데 해지 소식이 있어요. 좀 악재죠. 그리고 노조 분규 요거에 대한 이슈가 나와요. 이거 다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죠. 시장이 어찌됐건 움직였는데 11만 5천 원에서 한 달 내내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이거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봐야죠. 오늘 그런데 종가상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내년도에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만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MSCI 리밸런싱에 현대미포조선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조정을 다 받았거든요. 오늘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조선주 안에서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이들 종목이 특별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과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외에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거든요. 코스닥이 좀 약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래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제도 하셨겠지만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퐁당퐁당 하다가 실망 하다가 실망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가격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수 전반적으로는요.
더 갈 여유가 아직은 충분히 더 있고요. 그 안에서 오늘은 뭐예요? 대형주,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이 순환매로 올라간 거예요. 즉 오늘 못 올라간 종목 내일 또 순환매로 올라가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은 내일 쉬면서 이렇게 교차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지수는 조금씩 더 올라갈 그 흐름이 계속 계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락한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나셨겠지만 앞으로 더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